조선 왕조 오우 100명. 자, 역사를 역사스럽게, 역사를 재미있게 이야기해드린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 왕조 오우 100명.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수양대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최측근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계유정난을 설계하고 주도해서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든 주인공이죠. 세조 시절부터 성종 시절까지 최고의 권력가로 군림한 그 유명한 한명회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조선 왕조 오우 100명. 한명회는 7달 만에 태어난 이른바 칠삭둥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조산한 아이가 일찍 죽거나 뭐 심한 병에 걸리곤 했는데요. 한명회는 의외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글쎄요, 집안이 좋아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한명회는 집안이 좋았습니다. 금수저 출신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인 한상질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명나라에 가서 조선의 국호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 이성계 편에서 한번 했었죠. 명나라 황제가 과명지야호 자오시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해라라고 할 때 그걸 받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한명회의 할아버지였던 거죠. 한명회의 작은 할아버지 한상경이란 분은 개국공신의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니 뭐 요즘으로 보면 국무총리를 배출한 집안의 사람이었던 셈이죠. 자, 이 한명회 잔머리가 뛰어난 인물입니다. 잔머리가 뛰어요. 그러니까 공부머리는 없어도 일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똑똑한 애들. 그러니까 딱 한명회가 그랬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머리가 되게 영리한 거예요. 자, 집안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명회가요. 40살이 되도록 과거 시험은 다 봤지만 다 떨어지죠. 놀기만 했으니까요. 뭐 시험 봐서 뭐 되겠습니까? 노는 게 좋은데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자, 그러다가 문종 2년에 음서, 즉 높은 벼슬을 하는 집안 자제에게 말단자리 하나 주는 제도, 이게 이제 음서제였는데 이 음서로 말단 관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명회가요. 그래서 경덕궁의 관리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랬던 한명회가 그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옵니다. 바로 이제 문종이 승하하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숙부인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 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야심을 드러냈다고 했죠. 자신과 함께 거사를 이룰 세력을 이때 모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한명회가 이미 수양대군에게 가 있던 친구 권람이란 자에게 수양대군 밑에 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양대군께서는 위대하고 용맹하시어 이 어지러운 세상에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내 뜻한 바 있어 그분과 함께 대사를 도모하여 명성을 떨쳐보고자 함이요. 이렇게 권람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이 권람의 추천을 받은 수양대군, 거절할 이유가 없죠. 바로 콜! 근데 써보니까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잔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부머리 필요 없죠. 완전 꾀만 부리면 되는데 이 비상한 머리가 절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실록에 보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오죽했으면 수양대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명회는 나의 제갈량이다 라고 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자, 수양대군 밑에 들어가자마자 계유정난이 일어나죠. 단종 1년에요. 자, 한명회가 계유정난을 성공시키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영의정 황보인 대감과 좌의정 김종서 대감이 이른바 황표정사, 즉 이들이 낙점한 사람의 이름에 노란 종이, 즉 이 황표를 붙이면 임금이 그대로 임명하는 제도였어요. 이 사람 전하, 이 사람 좋습니다 하고 노란 딱지를 붙이면 바로 임명. 여기도 붙이면 임명. 자, 그러다 보니까 황표정사로 인사를 하는 황보인과 김종서의 힘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힘이 커지니까 한명회가 이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살생부를 만들죠. 살생부를 만들어서 이들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이건 뭐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어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명회인데, 자, 앞으로 고민 없이 끝난 거죠. 궁궐의 관리사원, 관리직, 그 미관 말직에서 바로 권력의 최상층으로 제1롯데월드 엘리베이터보다 더 빠르게 신분 급상승! 한명회는 권력을 극대화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세조와 사돈까지 맺습니다.
자, 세조의 둘째 아들이죠. 훗날 예종이 되는 해양대군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고요. 세조의 큰 아들이죠.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훗날 성종이 되는 이분이 이제 성종이에요. 자을산 대군과도 자신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자, 예종과 성종 임금의 장인 어른이 된 거예요. 외척 세력의 핵심으로 영의정까지 쭉쭉 상승세를 탑니다. 권력 최상층에 아주 안정적으로 골인한 거죠. 자, 기록에 의하면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너무 즐겨서 집안에 금은 보화와 뇌물이 넘쳐나고요. 커다란 집에 어여쁜 첩들을 너무나 많이 둬서 그 호사스러움이 끝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한명회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이 그 유명한 압구정이죠. 자, 인생 말년에 갈매기와 함께 유유자적하게 자신의 여생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한강변에 자신의 호 압구를 딴 정자를 짓습니다. 갈매기와 놀겠다고 그 뜻대로 압구정이라고 한 건데요. 갈매기 한 마리 없었다고 하죠. 자, 지금은 유람선 타서 새우과자 던지면 갈매기들이 후쑥 날아드는데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압구정이란 이름은 중국의 문객 예겸에서 부탁해서 받은 것이라 합니다. 예겸이란 분이 이제 준 건데 이름을 워낙 풍광이 좋아서 중국 사신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중국 사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这里是真漂亮，表情真棒。 자, 이곳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경치가 너무 좋다. 이렇게 다 하나같이 지켜 세웠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한명회가 지은 압구정 이름 그대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그 유명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한명회에 압구정이 있었던 그 터가 흔적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당대의 엄청난 세력이었던 이 한명회도 죽어서는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영화 관상에 나오듯이 한명회도 당대 유명한 관상가에게 자신의 목이 잘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관상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묘한 상이여, 천박한 것 같으면서도 고귀하고 어찌 끝이 좋지 않구려. 목이 잘릴 팔자요. 한명회는 당대 유명했던 관상가에게 자신의 목이 잘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머리에 맴도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조심조심 살았다고 해요. 목이 잘리지 않으려고요. 죽을 때는 목이 잘리지 않았음에 안도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죠. 오호, 다행이로다. 그 관상가 참 괘씸하기도 하구나. 나는 목이 잘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데 엉터리 관상가쟁이 같으니라고. 그런데 한명회는 연산군 시절인 1504년 갑자사화 때 폐비 윤씨 사사 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연산군에 의해서 무덤이 파헤쳐져서 시신이 토막나고 바로 그때 목이 잘리는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결국 죽어서 목이 잘리는 그 관상가의 말이 틀리지 않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세조의 최측근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한명회의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자,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500명. 자, 구독과 좋아요, 다음 편도 보시겠다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